우리가 입문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황차는 녹차와 홍차의 중간에, 홍차는 공기 중에서 산소에 의해서 폴리페놀 안에 있는 산소를 만나면 빨갛게 변하는 산화 효소에 의해서 차잎이 빨갛게 변하는 걸 우리가 산화 발효라고 하는데, 황차는 누렇게 떴어. 그래서 산소에 의해 산화 발효가 아니라 산소를 차단을 시켜. 그래서 차가 따끈따끈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이 가마솥에 덮어서 산화효소를 어느 정도 없앤 뒤에 차가 가지고 있는 냉한 성분을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차가 가지고 있는 풋풋한 청미, 나무잎이 가지고 있는 풋풋한 맛을 없애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을 때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가마솥에다 덮고, 그런 뒤에 차를 우리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빨리 우러나오라고 차의 상처를 차잎의 표면을 상처를 줘서 차잎이 가지고 있는 내한 물질이 밖으로 배어 나오게 만드는 과정이 비비는 과정, 유념이라고 하는데, 그 비비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이제 내한 물질이 밖으로 나오게 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발효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놔두면 차잎이 빨갛게 변해요. 빨갛게 변하니까 푸대 쪽에 우피지라고 하는데, 한자로 그 이제 소우자, 소 껍질처럼 질겨. 이게 세멘 푸대 있지? 막 뭐 누리끼리하고 막 질긴 거 두꺼워요. 그 종류를 밀봉을 해. 그래서 답답한 공간에서 산소를 차단하면 그 안에 미세한 산소가 있죠. 그 밀폐하기 전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산소에 의해서 차잎이 가지고 있는 열과, 그리고 폴리페놀 안에 있는 산화효소가 그 안에서 빨갛게 변하는 게 아니라 노랗게 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차잎의 색깔이 노란색이다 해서 누룰황 해서 황차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녹차 하면은 참 옛날에는 약으로 다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녹차가 차잎 자체가 냉해. 냉해니까 당나라 때는 그 시루에다 쪄가지고 그걸 절구통에다가 찧어서 엽전처럼 만들어가지고 가운데 구멍 뻥 뚫어서 꿰매다 꿰가지고 그걸 밀봉에 뒀다가 차를 먹을 때 하나씩 빼서 대나무 집게로 찝어가지고 숯불에다가 요리 굽고 저리 굽고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가, 바로 이게 그 차잎이 가지고 있는 냉한 성분을 없애는 과정이에요. 왜냐면 그냥 먹으면은 이 시루에 쪄서도 풋풋한 일본의 말차가 아니라 일본 그 전다, 일본의 잎차들, 일본 녹차는 우리가 먹을 때 그 뜨거운 물 부어서 이렇게 우려 마시면 막 비릿해요. 그 차잎이 가지고 있는 청미, 풋풋한 그 맛이 강해가지고 좀 비릿한 맛이 있어. 그래서 중국에서도 옛날 당나라 때 시루에 쪄서 만든 그런 방법이,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비릿하고 맛이 없으니까 가마솥에다 덮는 거예요. 가마솥에다 덮으면은 콩국물 그 냄새 향이 있잖아. 구수한 그 향이 나와. 그래서 가마솥 부 덕글 초 해서 부초차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거의 90% 대부분의 녹차들이 전부 부초차예요. 왜냐면 그 뭐랄까 당나라 때처럼 그 시루에 쪄서 풋풋하게 먹으면 그게 맛있다 하면은 지금까지도 아마 그 정차 뭐 수증기 할 때 그 정,
이제 전기로 쪄서 만드는 그런 차들이 뭐라고 발전해 놓았을 바인데 중간에 전부 녹차를 만들면서 가마솥에 덮는 그런 방법이 개발이 되면서 부초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녹차는 이렇게 이제 차잎이 뜨끈뜨끈할 때 멍석에 넣고 비벼가지고 이게 뭐랄까 이제 길쭉길쭉하게 선조형으로 길쭉길쭉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멍석에다 비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험을 북항모첨이라는 차는 처음에 한 소돈들을 우리나라처럼 뭐 400도 이렇게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한 180도 정도 좀 낮게 시작해서 차입을 한 2분간 180도라도요 차입을 딱 넣으면 깨볶는 소리 나요. 다다다다다 그 생잎이 뜨거운 가마솥에 닿으니까 깨볶는 소리 난다고. 그게 빨리 한 2분간 막 덮다가 바로 온도를 100도까지 푹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한 12분 동안 이렇게 덮어가지고 차를 덮다 보면은 차 향이 막 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한 수분이 그제 40% 정도 날라가면은 소대 온도를 더 40도 정도까지 완전히 미지근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솥에 덮은 뒤에 가마솥에 내서 한 김 빼가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유념을 하는데 이 북항모첨이라는 호남성에서 만든 이 황차는 솥 안에서 솥을 40도 정도까지만 미지거든 해가지고 열만 식지 않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비비면서 솥 안에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동글동글 만들어 해가지고 털고 비비고 털고 또 비비다 보면 여린 잎들끼리 뭉쳐버려요. 뭉친 것도 전부 풀어서 털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분이 한 60% 정도 날려가면은 60% 정도면 상당히 건조된 상태예요. 그 정도가 되었을 때 대나무로 만든 키에다가 이렇게 착착 때리면서 싸 그래가지고 막 꽉 눌러가지고 싼 뒤에 거기다가 깨끗한 천으로 딱 싸 가지고 밀폐를 시켜. 그러면 그 안에서 왜냐면 차잎이 성글성글하면 산소가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약간 빨갛게 변하는 것도 있어. 우롱차처럼.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지 말라고 막 팍팍 때리면서 싸 가지고 꽉 누르면서 싸가지고 그걸 딱 밀폐를 시켜서 30분에서 한 40분 동안을 그 안에서 차잎이 따뜻하거든요. 소돈도가 40도라도 차잎 자체는 따뜻하니까 그 열과 차잎이 가지고 있는 산화효소와 그 안에서 누렇게 떠요. 그 차를 갖다가 다시 또 소돈도를 한 60도에서 70도 정도 좀 아까 비빌 때보다는 조금 더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여가지고 비비면서 이렇게 차를 덮다 보면은 서서히 차잎에서 차잎은 말려야 융털이 나와요. 하얀 융털. 백차도 햇볕에 바짝 말려놔야 야가 융털이 보이지. 우리가 막 따가지고는 융털 아무리 돋보기로 보면 보이지. 근데 눈으로 안 보여. 근데 차잎이 수분이 싹 없어지고 말르잖아. 그러면 융털들이 이 차잎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얗게 보여. 녹차도 마찬가지. 우리 녹차도 나중에 가양 작업할 때 보면은 하얀 이 융털들이 막 공기 중으로 막 날려가지고 막 눈썹이고 머리고 막 하얗게 눈 내린 것처럼 하얗게 돼요. 근데 우리는 더 끄니까 그런 융털들이 떨어져 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남는 거 조금 남아 있어. 근데 이 뭐랄까지 북한모처는 만들면서부터 솥 안에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우리처럼 멍석에 넣고 막 빨려하듯이 막 박박 미는 게 아니라 손으로 비비면서 그 녹차에 병라춘이라는 그 강소성 그 태호 동산에서 만드는 병라춘처럼 병라춘도 우리 똑같은 녹차인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가마솥에다 덮어서 부초차인데 솥 안에서 온도를 낮추고 그 안에서 비비면서 그 수분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한 80% 정도 건조가 되면은 그걸 한번 쫙 펴서 식혀요. 식힌 뒤에 그걸 싹 갖다가 홍배기에다가 우리가 가마솥에서 아무리 봐도 한 90%에서 90, 그제 많이 막 오랜 시간 그제 이렇게 뭐랄까 수분 제거를 하면은 한 95%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완전 제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홍배기에다가 놓고 오랜 시간 동안 숯을 태워서 재로 이렇게 덮어요. 그런 뒤에 한 30-40cm 떨어진 위에다가 차를 딱 펴놓고 뚜껑을 딱 닫고 거기에서 30-40도 되는 은은한 불로 그리고 뭐지 이게 문자 우리가 그 문무백관 할 때 문관이 있고 무관이 있잖아. 문관은 점잖고 무관은 씩씩하잖아. 불을 얘기를 할 때 은은한 불 그런 것들은 문인처럼 성질이 온화하다 해서 문화 그런 문자 꽃 불화자 문화라고 막 한 150도 200도 막 불이 활활 타는 거 그런 거 그 호반문자 무화라고. 그래서 문화로 은은한 불로 그걸 완전 뭐라고 건조를 시켜서 그걸 약간 식혀서 따뜻할 때 너무 뜨거울 때 갖다 포장해 버리면은 이 뜨거운 열 때문에 그지 이 황차는 백차는 그러는데 이 황차는 뜨거울 때 상자에 넣고 밀봉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상자 안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노란색으로 변해. 누른색으로 더 변을 하고 좀 따뜻할 때 밀봉을 해서 포장을 해요. 그게 이제 황차인데 전설에 옛날 당나라 때부터 우리가 차 문화 하면은 당나라 중엽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대부분이 음식으로 국을 끓여 먹는다든가 죽을 써 먹는다. 그렇게 음식으로 건강식으로 먹었던 게 차 이용하는 방법이었고 당나라 중엽 현종 때 현종이 누군지 모르지? 당현종 양귀비 남편이 당현종이에요. 양귀비는 알지? 양귀비도 몰라? 세상에 연속국도 안 보냐? 중국 3대 미녀 중에 하나가 이제 양귀비잖아. 아마 우리 국어책에 나올 건데 양귀비. 국어책에 나오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양귀비가 살아서 활동할 때 그때 유구 선생이 다경을 짓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차 문화라고 해서 지금 1300년간 내려오는데 이미 그때 이 뭐랄까 이 황차들 중에 유명한 군사는 집 호남성 그 동정호 섬 호수 안에 조그마한 섬 군산이라는 그 섬에서 나오는 황차
그 군산이죠. 그러면 차의 본고장. 그러니까 차나무는 운남성에서 자생을 했지만은 차를 중국 역사에서 가장 먼저 생활하고 그 뭐랄까 이제 음료화했던 데가 사천성이에요. 유비가 점령했던 유비가 그 나라 세운 그 삼국지는 알지? 유비도 알지? 네. 제갈공명이도 알고 거기가 바로 사천성이야. 그 사천성 그 수도가 성도야. 성도에 명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그 뭐랄까 이제 몽정황아라는 황차가 있었어. 그런 유명한 차들이 황차들이 왜냐면 아까도 제가 녹차는 그 이제 만들 때 잘못 만들면 속 쓰린다 했잖아. 그냥 냉한 그 음식이니까 그저 좀 과하게 많이 먹으면은 구토 증세 올라오고 속 쓰리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도 닦고 이거 뭐 이제 기분 좋으려고 먹는데 속 쓰리고 그러면 이제 안 좋잖아.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맛있게 또 건강하게 그저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띄워서 그때는 홍차라는 것을 몰랐어. 한참 명나라 말기 때 와서야 잎사구를 완전히 그 빨갛게 변화시키는 홍차가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대부분이 이게 녹차류.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당나라 때부터 푸대에다가 싸서 답답할 민 누를 황 이게 민자가 문문자 알아 몰라? 모르면서 안다는 거 아니야? 답답한 문자라고. 문문자 안에 마음심. 마음심. 그게 마음이 문 속에 마음이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 이자가 답답할 민자야. 그래서 답답하게 해가지고 누렇게 띄운 데다 민황이라고. 민황을 시켜서 만든 게 황차야. 그런데 이 호남성 그 이제 악양시 그 뭐랄까 옹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주변에 차나무들이 자생하는데 그 차잎을 따서 만들었는데 이게 그제 매화매자라 신의 개 매개라는 이 강물이 있는데 강물이 한 2km 정도 내려와서 남쪽 항구는 남쪽에 있는 항구 북쪽에 있는 건 북쪽에 있는 항구 해서 북항이요. 그런데 그 북쪽에 있는 항구 쪽에 옹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주변에 차나무들이 자생을 해. 그래서 새봄이 되면은 우리 그 연속국 보면 막 양수리만 해도 막 그 뭐랄까 안개가 좌우에 끼거든. 근데 막 중국의 호수라는 건 양수리 이게 약간 둔벙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비단처럼 얇게 차밭에서 이렇게 이 비단처럼 항상 이게 안개가 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나오는 차들이 명차들이야. 왜냐? 안개가 햇볕을 차단해 가지고 차잎이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을 최대한도로 많이 오래 그 머물게 만들어. 그게 이제 탄소 동화 장소 해가지고 햇볕을 봐가지고 쓴 카페인하고 떫은 카테킨으로 변해버리거든. 근데 안개가 저기 껴 있으니까 그 햇볕을 안개들이 다 차단해 주니까 여린 차잎들이 아미노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런 여린 잎들을 따서 만들어야 감칠맛이 나고 고급차가 돼. 이제 말은 그만하고 이제. 근데 이 북항모첨은
당나라 때부터 유명한 차예요. 북항모첨도 이제 역시 황차 중에 유명한 황차인데 문성공주가 그 뭐야 이세민이의 딸이에요. 그래서 당나라 초기 때 문성공주라는 공주가 이세민이가 그때 이 돌고리라는 그 지금 티벳 그 나라하고 그 저기 전쟁을 해서 그 뭐 깨부셔야 지 땅이 되잖아. 근데 이세민이가 저 북쪽은 흉노죠. 동쪽은 우리 한국 고구려. 뭐 야가 정신이 없는 거야. 아니 고구려고 이제 몇 년 전쟁했지? 그 어? 이세민이 그래가지고 저기 누가 쏜 화살에 애꾸돼가지고 아니야 그 양만춘이가 화살 네, 맞아요. 양만춘이야? 그래? 연속 나왔어. 이세민. 아니요 그건 이세민이고 그러니까 이세민. 맞아 이세민이가 화살로. 애꾸돼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지. 그래서 이게 이쪽 제 티베트 쪽은 문성공주를 보내서 시집을 보내. 혈연 관계를 맺으면은 동맹 관계가 형성이 돼. 그래서 거기 전쟁을 않고 그냥 그지 뭐지 화평 정책을 쓰는데 문성공주가 시집을 갈 때 그때 당시에 자기 궁궐에서 먹던 차를 가져갔는데 그때 가져간 차가 북항모첨이라는 전설이 있다고 하더라. 왜냐면 그때 이 문성공주가 북항모첨 가지고 갔다고 지가 일기다 쓴 거 일기다 써버렸어. 그냥 확실히 우리가 다 아는데 그냥 전설에 북항모첨을 이제 가지고 갔다는 전설이 있어. 그만큼 이게 굉장히 유명한 황차 중에 유명한 황차예요. 우리 녹차는 이게 길쭉길쭉하거든요. 근데 얘는 솥에서 비비면서 손으로 이제 주물주물 해가지고 동글도록 뭉쳐. 병나초는 거의 비슷해요. 이 하얀 융털이 많잖아. 이게 하얀 융털이 많은 건 입이 열이다는 거야. 그런데다가 호수에서 이렇게 안개가 적은 그 안개가 차밭을 그저 비단띠처럼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차잎들이 열이면서 좋은 고급 녹차가 나온 거예요. 환상이다. 환상이네.
이제 황차 맛이 이제 나오는데 원래 이게 한 3, 4년 그저 묵은 차예요. 근데 3, 4년 전에 해차 막 들어왔을 때는 녹차하고 똑같아. 왜냐면 이게 그 은은하면서 뭐랄까 이제 담백하면서 아까 저 황차 그 뭐 백차처럼 도 닦는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현대인들한테는 좀 덤덤하니 그 특색이 없는 차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문이나사들 정신 공부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차가 이제 이런 차예요. 그 온화하잖아. 어? 뭐 자극성도 없고 은은하면서. 근데 현대인들은 이런 차가 안 좋아하니까 녹차하고 거의 비슷해. 예? 한 3, 4년 묵어서 그래. 처음에 녹차랑 큰 차이가 없었어. 이제 한 3, 4년 묵으니까 황차 맛이 나와. 우리가 다 먹고 이제 엽저로 보면은 진짜 고급 차예요. 만약 이런 차를 가지고 한국에서 차를 만들었으면은 차 한 통에 뭐 한 100만 원, 뭐 150만 원 그런 차들이. 그래서 이제 문성공주가 시집을 가볼 때 그 이제 그거로 뭐지 그 혼수품에 그 차를 가지고 가서 티벳에서는 일찍부터 이 차문화가 활동했어. 근데 똑같이 영국에서 (1662년) 포르투갈 카사린 공주가 루이 2세하고 국제 결혼하면서 포르투갈 황실에서 먹던 홍차를 가지고 영국으로 가서 영국 황실에 차 문화를 보급한 거예요. 그게 구라파의 고급 사교 문화로 정착을 했었던 게 바로 카사린 공주의 덕이에요. 아, 제가 루이 2세, 루이가 아니라 찰스 2세. 몰라요. 예? 틀려도 몰라요. 진짜 안지 뭐. 예? 루이인지 찰스인지 잘 몰라. 모르는데 아무튼 뭐 그냥 들으면 듣는 게 없을까 영국 보다. 왕후고 저 결혼했으니까. 틀렸는지 맞았는지 몰라. 아 루이는 프랑스죠? 왜냐면 유명한 루이 13세가 있잖아. 루이가 나왔는데 찰스 2세, 찰스 2세.
근데 진짜 루이 13 그 양주는 향이 양주. 예? 그 뭐야 그 저기 중국 빼갈도 진짜 좋은데 빼갈은 향이 마오타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오타이 뭐 그런 것들이 한 50년 된 거 이제 그런 마오타이를 먹어야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어긴 없는데 그러니 이제 뭐 일반인들은 먹을 수 있겠어. 중국 재벌들이나 먹지. 너무 맛있어. 향은 조금 덜 나는. 맛은 부드러워졌고 향은 없어졌고. 맛도 저희 오미가 다 있잖아. 네. 오면 잘 제가 못 그 느끼는. 매끄럽고 부드러우면서 미각이 너무 솔직해. 네요. 이제 이런 차가 고급차예요. 은은하면서 그 안에 시고 짜고 쓰고 뜰은 거 다 있어요. 쓰고 이제- 떫은 맛은 제가 잘 느끼는데 시고 원래 짜고 단맛을 못 느끼겠네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단맛을 꿀꺽 삼키거나 목젖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단맛이고 아 단맛은 혀우에서 굴리면은 네. 단맛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설탕처럼 단 것이 네, 아니라 맞아요. 감칠맛이 있다는 감칠맛. 너무 재밌어.
감칠맛. 머리도 짧게 오고. 제가 요리를 못해요. 미각이 떨어져가지고 미각. 부드럽고 더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맛있어요. 얼마나 비싼 거야? 이거 몇 그램 얼마짜리? 우리로 말하면은 특우전팩이에요. 그러네요. 무전만. 이게 손으로 못 따고 다 아마 핀셋으로 따야 돼. 이, 이게 이런 차이. 찍어주세요. 세상에 이런 투 모전차를 황차로 만들어서 예? 그럼요. 그 손으로 못 따고 핀셋으로 따요. 이거를 그냥 녹차로 먹으면 훨씬 맛있는 거. 그냥 근데 녹차로 녹차도 잘 만들어야 돼. 잘 만들어요. 잘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녹차가 냉하기 때문에 그 냉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황차로 만들어서 먹는. 그 옛날 사람들이 그 회푸대종에다가 밀봉을 시켜서 민황을 시켜가지고 황차를 만든 거예요. 그 차가 냉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그램 얼마래요? 저는 가격은 잘 이- 몰라요. 저- 이거 호남성 황차지. 사천성은 그 몽정황화가 사천성 황차고 이건 호남성이야. 호남성. 질문 답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아까 설명 분명히 하셨는데 이해를 못해요. 왜 황차로 만들었는지. 예? 답답해 죽겠네. 말하고 싶어가지고. 해요. 그래 재밌다. 황차가 맛있다고? 말하면 혼나요. 재미가 없어 말을 하니. 우전차를 황차로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해 못하고 대충 듣고 질문을 하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완전 이해가 됐어요. 됐지요? 근데 창피를 한 번 더 당하면은 영원히 안 잊어버려. 양귀비가 누구? 한쪽 부인. 단현종 부인. 왜냐면 유구 선생이 다경을 만들었던 시기나 장나라. 당현종은 양귀비고 당현종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맞아. 잠도 깨야 되는데. 땀 안 나요? 땀요? 네. 나는 것 같아요. 땀 나죠? 네. 차입이 이렇게 여리고 좋으니 땀이 안 날 수가 없지. 왜냐면 그만큼 그 내한 물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린 잎이 탄소 동화하면서 쓴 카페인 오고 떫은 카테킨 오고 가면 갈수록 이 뭐랄까
차가 쓰고 떨구면서 거칠거칠하고 깊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차를 살 때 속고 싶어도 못 속는 게 차예요. 딱 먹어보면 좋은 차는 한 몇 잔 먹으면 땀이 쫙 나요. 그럼 무조건 사. 좋은 차라고. 근데 주인이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봐야 내가 먹고 이제 땀이 안 나는데 뭐 좋은 차야. 진짜 좋은 차는 땀이 나요. 그만큼 뭐랄까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돕기 때문에 그게 좋은 차지. 구수한 인절미 맛도 있잖아. 응? 그래서 우리가 그 절강성 녹차 중에 서호용정도 크고 두껍고 이제 차를 눌러서 만들기 때문에 차 기름이 배어 나와요. 그래서 약간 검은 녹색이 나와. 근데 이제 용정차 이제 그 항주 가서 용정차 사면은 전부 누리끼리 그런 차들. 전부 그건 항주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만든 거. 그러니까 워낙 용정차가 유명하니까 모양만 솥에다가 덮으면서 눌러서 만들어 가지고 모양만 용정차야. 근데 진짜 그 용정차는 입이 크고 두꺼워야 돼. 백차 중에 은침백과에 맞춰. 막
우리는 이제 녹차 산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열일수록 고급 차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국 가서 백차 살 때도 가라가라해가지고 쫙 까는 거 그냥 약간 누리끼리한 거지. 그런 것도 이제 고급 차인 사오는데 그건 뭐랄까 여름 후 가을에 격가지에서 나온 것들이야.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등 외품이에요. 옛날엔 안 만들었는데 지금 돈이 되니까 그것도 만들어. 원래 책에 여름 오고 가을은 차입을 안 딴다 했어. 딱 한 번 딴다. 봄에. 근데 이제 요즘이야 뭐지? 아이고 이제 여름 오고 가을 차도 따서 싸게 팔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좋은 차가 안 나와. 일본에 한 번 1년에 봄에 뾰족 나오는 통통한 그 잎을 따서 만든 그 백차야말로 최고급인데 요것을 여름에도 따고 가을에도 따고 그러면은 차 영양분이 내년 봄에 차잎을 딸 때 월등히 떨어져. 왜냐면 생명력은 하나인데 그걸 1년 내내 봄에만 따고 그저 묵혀놨다가 다음 해에 가을어 겨울에 거름을 잔뜩 주어서 새 봄에 튼실하게 나오게 그걸 그제 차입을 따야 되는데 요즘 막 무조건 이제 따서 이제 뭐 가늘고 뭐 두껍고 상관없이 그냥 막 이제 잎사구 이제 2개 달린 거 3개 달린 거 막 해가지고 만들어서 막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차를 만나요 정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